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게 하는 사기꾼들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꾼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 많겠습니까? 사기 쳐도, 경제 사기를 쳐도 그에 대한 이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 사기 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당한 놈이 호구고 당한 놈이 병신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중상층들 연봉 1억 받고 2억 받고 하는 이 고소득자들이 이번에 이 연끌에서 주택들을 3채, 4채, 7채를 많이 매수했죠. 근데 이제 그들은 사실상 정부가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친 사기에 걸려든 이들과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부동산, 주식, 각종 투자 사기를 당한 이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잘 따져보면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행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흔히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수익보다 더 높은 이자를 쳐준다는 말에 넘어간 겁니다. 너에게만 얘기해 줄게, 너에게만 알려주는 이 엄청난 이 투자의 기회를, 너는 운이 좋은 거다, 내가 옆에 있어서 내가 네에게 남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 아주 큰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복받은 게 아니라 네 같은 호구를 내가 이 뼈까지 발라먹는 거다, 뒤통수 치는 거다. 네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나는 내가 너를 이용해서 5억 번다, 10억 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한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기를 친 이들이 제대로 된 피해를,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습니다. 왜냐? 정관예우 변호사 사면 10년짜리 형이 5년 되고 5년이 1년 되고 2년 나올 게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경제 사기를 당하면요, 통상 1년에 이 피해 금액 1억이 징역 1년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3억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검사가 3억 구형해요. 3년 구형해요, 대략. 근데 3년 구형하면 판사가 거기서 한 절반가량인 한 1년 6개월을 실형을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로 피해 회복이 1원도 없었을 경우에, 혹은 이제 피해 금액을 일부 회복했다 하더라도 피해 회복한 금액이 작았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그 정도 때리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피해 금액이 한 1억 한 5천쯤 돼요. 1억 5천쯤 되는데 이 가해자가 피해 회복이라고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1억 5천 중에 한 2천만 원 공탁거려서 실제로 피해 금액이 여전히 1억 이상 남아 있는데도 집행유예 나온다라는 거죠. 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뭐 혹은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실제로 깜빡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빨간 줄을 꺼질지언정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거죠. 참, 그래서 이 보통의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 경제 사기를 당해서 형사 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해자는 깜빡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최종 선고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피해자와 합의하려 합니다. 근데 그 합의하려 할 때 피해자가 최대한 이 공탁 금액이든 아니면 합의하겠다라고 들고 오는 돈 있잖아요, 금액. 그 금액을 최대치로 높여서 받고 이 처벌 분원서 써주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답도 아닌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끝까지 나 1원도 안 받아도 되고 저놈 온전하게 처벌하는 게 내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또 하나의 이 협상의 방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합의하는 게 전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가해자 그놈 깜빵을 1년 쳐넣는지 2년 쳐넣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내 돈 회복하는 게 먼저죠. 1억 5천을 피해 입었다. 그러면 그놈이 가져오는 돈이 예를 들어 5천만 원밖에 안 가져온다. 그럼 나머지 1억 금액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놈이든 아니면 그놈 부모 이름으로 이제
공증을 쓰게끔 해야죠. 그놈 부모가 대신해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저기 법무사든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이든 가서 공증 써서 그 서류 자체만으로도 이제 효력 발생할 수 있게끔 뭡니까 그 지급 명령이든 아니면은 압류 걸어 가지고 재산상의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공증 서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금액 최대한 그놈이 가져오는 금액 최대한 가져오게끔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합의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형사 고소는 이 피해자의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놈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서 깜빡 쳐넣냐 아니냐라는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놈이 깜빡 들어간다 그래서 갑자기 없는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놈이 공탁을 하든 아니면 합의금을 가져오든 그랬을 때 실제로 이 재산상의 피해가 일부분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1억 사기쳐서 깜빡 안 들어가려고 1억을 다 가져오는 경우가 잘 없더라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사기친 놈들이 돈을 해쁘게 써서 돈이 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뭐 부모가 갚아주는 경우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부모도 그 자식 놈을 포기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상 피해 회복을 전부 다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낫냐? 차라리 합의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사기꾼 놈들 중에서는 어떤 놈들은 사기를 쳐서 깜빡이 한 번 두 번 가봤잖아요. 그러면 깜빡 들어가는 게 별로 무서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런 놈한테 걸려들면 사실 합의를 위한 피해 회복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 돈을 피 같은 내 돈을 남에게 건네주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형사 사기를 형사 고소를 해도 있잖아요. 형사 고소한 게 경찰에서 검찰로 못 넘어가고 사건 종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라는 거. 어떤 때는 형사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 피해 회복을 10원도 못 받아도 그놈을 깜빵에 쳐넣어가지고 그놈이 이 형사 처벌을 받아서 징역을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산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썩어서 사기를 쳐도 처벌 수위가 되게 낮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기꾼들이 대려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만만하게 보는 게 현실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이러합니다. 오직하면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이번에 신설이 돼서 실제로 우죽순으로 처벌이 됐지만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사로 처벌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는 게 전세사기였습니다. 아무쪼록 함부로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